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겨눈 두 번째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단순히 조국 전 장관뿐 아니라 민정수석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청와대를 겨누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부터 유재수 감찰 중단이 의혹이란 이름을 달고 뉴스에 등장하더니 오늘은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이 판을 깔고 있네요. 검찰과 자한당 그리고 언론이 앞으로 이 두 가지 주제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텐데요. 사건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재수 감찰 중단건을 한번 보면요. 오늘 유재수 전 부산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인 2016년부터 금융업체 서너 곳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대가성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서 1억 원대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갔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끊임없이 부각시키고 있는 건 유재수 씨의 비위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알았지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로 감찰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는 유재수 씨와 조국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캐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부각되는 게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3명,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데요. 검찰에서 26일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조국 전 장관 지시로 2017년 10월부터 하던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들으면 정말 조국 전 장관이랑 유재수 전 부시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아니고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직접 밝힌 사실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그때 유재수의 감찰이 중단된 경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첩보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설명을 하면서 백원우 비서관이 금융위 담당이라서 그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막을 좀 더 살펴보면요. 오마이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2017년 11월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랑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감찰을 계속 진행할 건지를 두고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연결식에서 이명박을 향해서 어디서 분양을 해 이명박 사죄해 라고 외쳤던 사람이죠. 어쨌든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그해 10월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을 불러서 세 차례 조사를 했고 민정수석실에서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감찰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하거나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자는 의견이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토론 끝에 세 사람은 감찰 중단, 사표 수리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검찰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얻어냈다는 기사 내용이 빠뜨린 전후 사정입니다. 즉,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찍어 누르듯 아니면 몰래 압력을 행사해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셋이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을 그대로 실행했던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유재수 전 부산시장이요.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그게 곧 청와대 민정수석실 혹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씨의 비위를 무마했다는 결론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거잖아. 일단 유재수 씨의 죄가 사표를 내는 것으로 가름하기 어려운 만큼의 죄인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의 수사 의뢰를 안 했던 근거가 과연 합당한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가 만약에 합당하다면 민정수석실에 당시
업무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반대로 합당하지 않다면 업무를 제대로 못했던 책임을 물으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비리와 연루가 됐다면 그것도 따로 조사하면 될 일이란 겁니다. 그리고 현재로선요, 비리 첩보를 받은 민정수석실에서 내부 감찰을 하고 그 감찰 결과에 따라서 내부 회의를 거쳤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그대로 사표 수리를 함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내용에 새롭게 밝혀진 문제도 없는데 마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 씨의 비리 사실을 무마시켜준 것처럼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조사할 예정이라 하니까 그 끝은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을 겨누고 있다는 거겠죠? 더구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된 사안을 재수사하는 건 검찰 측에서 조국 장관과 유재수 씨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한다는 거라며 동부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면은 유재수 씨의 개인 비리에 관해서 수사하는 것이고 그걸 또 중앙지검이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엔 조국 전 장관을 잡으려 청와대 민정실을 공격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유시민 이사장의 정보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지금요,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치려는 계획과 대검찰청에서 국회의원들의 비리에 관한 첩보들을 다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면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청와대의 하명 지시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의혹인데요. 벌써 또 자한당에서는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전형이라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역시나 언론도 나서서 자한당 의원들의 주장을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데, 참고로 김기현 사건은 6.13 지방선거 직전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투표일을 한 달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등을요, 아파트 건설 사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것 하고요. 그리고 또 그보다 앞서서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 그리고 또 따로 한 건을 더해서 이렇게 총 3건을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2건이 검찰에서는 무혐의라며 결론이 났어요. 하지만 당시엔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끼어든 거 아니냐 하면서 말들이 많았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 후보를 향한 드루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이 2가지 사건 중에 어느 쪽이 더 떠들썩했나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요, 지방선거에 끼어들 목적이었다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못하게 막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3건 중에서 2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으니 거꾸로 수사한 쪽이 잘못 아니냐? 라면서 나서고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요즘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에 더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검찰에선요, 이 수사의 시작이 청와대에서 검찰청에 첩보를 주고서 압력을 행사해 진행된 권력형 사건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는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오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요,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서 청와대에 하명 수사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당시 청와대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고, 그리고 또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가 되면요, 정상적 절차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 이관을 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반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잠시 지난 지방선거 때 분위기를 생각 좀 해보면 청와대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민주당이 완전히 압승하는 분위기였잖아? 그런데 뭐하러 시장 한 명 좀 떨어뜨려 본다고 그런 무리한 일을 해? 그러니까 이 사건의 포인트도요,
청와대가 비위 혐의에 대해서 첩보를 접수한 것도 합법이란 것이고 그걸 관련 기관에 넘긴 것도 청와대 고유의 업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정말 죄를 진 게 없는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게 맞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고요. 그랬는데 정말 죄가 없는데 경찰에서 무리한 수사를 해대서 검찰에 송치한 거라면 경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경찰에 있었던 문제가 윗선의 지시 때문이라면 그게 뭔지 거기서 과연 청와대가 나서서 불법적인 일을 했는지 이렇게 차례차례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며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의 첫 번째 기소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기소 시점 이후에 수집한 증거나 수사 기록은 모두 배제하라는 판사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또 기자들은 이런 내용은 또 쏙 빼놓고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사건을 다루는 태도는 바로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을 죄인이라고 딱 정해놓은 다음에 본인에 대한 혐의는 찾지를 못하니 자꾸 부인을 걸고 넘어지면서 증거도 없이 기소 먼저 해놓고 증거는 나중에 찾으면 되지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증거는 찾아봐도 안 나와? 그러니까 법원에서는요, 기소 시점 이후에 수집한 증거나 관련자 증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이나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도 마찬가지 궤적을 타는 거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드는데 우선 자한당이나 언론이 나서서 아주 열심히 바람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이런저런 내용을 흘리며 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와 너무 똑같다는 것이죠. 참 얼마나 우리 국민들 학습 능력을 검찰과 자한당이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우선 유재수나 김기현 관련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건의 제일 끝에 있다는 걸 잊지를 마시고 관련 연결고리가 모두 다 사실로 밝혀지고 나서야 비로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잘못을 가릴 수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혹을 전제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 애쓰는 검찰과 언론의 구태 정말 지겹고 촌스럽기 짝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서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